네, 안녕하세요. 본체안의 원장 이묵림입니다. 오늘은요, 턱관절과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PPT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MJ 신드롬, 턱관절 증후군과 안면 비대칭. 자, 다음 보겠습니다. TMJ가 턱관절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TMJ 신드롬, 턱관절 증후군이란 보통 이제 턱관절 증후군이 무슨 뜻이냐면 교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턱관절 부정렬,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 등에 의해서 턱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되면 되게 특별히 3대 증상이 나타나는데, 턱관절의 3대 증상은 턱관절 통증, 그 다음에 턱관절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개구장이라고 입이 안 벌리는 장애가 있거든요. 이런 턱관절 3대 증상 외에 어떤 불특정으로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군들을 동반한 어떤 질환을 TMJ 신드롬, 턱관절 증후군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주로 어떤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냐면 그 턱관절 3대 증상 외에 목 뻐근함, 어깨 결림, 그 다음에 비염, 이명, 난청, 현운, 불면증,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정충, 신기항진 뭐 이런 증상들, 아니면 손발에 땀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치통, 두통, 허리 골반통 등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좀 더 자세한 그 턱관절 증후군도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구체적인 그 연관진 어떤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비염, 3차 신경통, 되게 얼굴 통증 같은 걸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아부통, 왜냐면 3차 신경통이 그 안아 부위가 뭐냐면 눈동자에 있는 그 부위인데, 그 눈썹, 눈꺼풀하고 그 다음에 아래 눈썹, 눈꺼풀이 있는데 그쪽 그게 어떤 그 경련이라 통증 뭐 이런 것들 같이 동반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비강염, 코막힘, 그 다음에 눈물 흘림, 치아 이상감, 그 다음에 턱관절 부위의 응력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턱관절 부위에 약간 뭐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증, 아까 얘기했죠. 턱관절증 3대 증상, 그 다음에 이명, 난청, 혈압, 불면증, 신기항진, 다한증, 어지럼증, 메니에르증,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조증.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특히 뭐 땀이 많이 난다든가,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율신경 실조증도 턱관절 증후군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마비, 그 다음에 경련, 그 다음에 3차 신경통 등이 또 같이 반복이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경추 부위의 구분과 어긋남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먼저 경추 부정렬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경황통, 견배통, 그 다음에 상지 저림이나 통증, 그 다음에 등 통증, 허리 통증, 골반 통증, 하지 저림이나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순환기계에 주로 이상이 또 오게 되면 흔히들 경추 쪽으로 이제 추골동맥이라든가 경동맥 먼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정맥, 또 나가는 혈관에서 경정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장애를 받게 되면 뇌순환 뇌 혈액순환 장애 질환들뿐만 아니라 또 뇌척수액 순환 장애도 일어나게 됨으로써 뇌척수 중추신경성 질환들이 또 같이 함께 수반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초신경계에 이제 주로 이상이 오게 되면, 또 그 말초신경계가 흔히들 말하면 자율신경계도 내장으로 들어가는 말초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감신경계 이상이 오게 되면은 어떤 감정 흥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기항진이 오거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장 이상적이고 또
그 심장박동이라든가 이런 호흡 리듬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상이 오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그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 보충해 드릴 것은, 보통, 원래 오장육부 내장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는 일반적으로 그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흥분을 줘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그 위장이라든가 대장 운동이라든가 소장 운동, 이거는 오히려 이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되게 브레이크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약간 예외적으로 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흡수라든가 이런 건 늘리게 되죠. 그냥 흔히들 뭐냐면 우리 교감신경이 어떨 때 주로 작용되냐면, 우리가 어떤 걸 무서워서 도망가야 될 상황들 있죠. 그때 가장 긴장이 되면서 어떤 상위 그 어떤 흥분이 이제 항진되는 경우인데, 그때 보통 우리가 도망가려면 일단 눈 크게 떠야 되죠. 그래서 동공이 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뛰기 위해서 혈액 공급이 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박동은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장박동이 빨라지려면 단순히 세포에 산소 근육이 많이 움직이려면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폐 그 호흡량 그 심폐 그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도 되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늘겠죠. 요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일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건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소화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식기능 같은 거 도망가는 때 먹을 생각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쪽 부분은 억제가 되고, 또 하나는 생식기능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왜 남자들이든 성불능이나 발기부전 뭐 이런 것도 잘 일어나죠. 요게 그런 기전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이제 그 교감신경하고 반대장 기량작용을 해준 게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12쌍 내신경 중에서 10번 미주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작용은 심장박동을 이완시켜주고, 또 반대로 그 호흡 기능, 폐기능, 호흡 어떤 수를 갖다 안정시켜주고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위장 기능이라든가 소화 기능, 이거를 교감신경 때 오히려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식 기능도 부교감신경 안정된 상황, 즉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오히려 우위에 점할 때 그 생식 기능도 잘 발휘가 되겠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안정 때 낮에 교감 긴장하고 어떤 활동할 때 긴장되는 교감신경이 주로 활동할 때는 그 활동에 몰입하기 바빠서 조직들이 활동하다 보면 세포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고 쉴 때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안정을 취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잠을 자게 되면 더 안정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낮에 활동했을 때 다쳤던, 손상되거나 다쳤던 세포들이 이제 치유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서로 교차 기량작용으로 여러 가지 신체를 조종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 조금 정리를 또 해드리고, 먼저 그 강의에 조금씩 있었는데 조금 전달이 좀 명확하게 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좀 시간 내서 일부러 좀 다시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에는 또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에는 지각 이상이나 어떤 통증인데 뭐 찌릿찌릿한 통증, 그 다음에 저린 통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이 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운동에 제한이 걸리고 관절 근육의 신축성이 충분히 잘 안 늘어나고 또 수축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동작들이 잘 안 일어나게 되면 운동 제한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근육들이 긴장이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면서 또 자세도 불균형되고 오고, 또 특히 이제 손해하고 여러 가지 그 쇄방고리감, 대뇌 기저액에서 또 운동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여러 가지 불수의적인 운동 조절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조정이 잘 안 되게 되면 근육들이 필요 이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실룩실룩 떨리고 경련도 오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들이 사경증이라든가 그 무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그 말초 운동 신경에 그 이상이 전달이 돼서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대뇌 기저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형 감각을 해주는 손의 어떤 이렇게 손의 회로들하고 협응 관계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증후군과 안면 비대증의 원인을 살펴볼 건데요. 턱관절의 어떤 증후군하고 안면비대증 원인이 거의 좀 비슷해.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안면비대증이 생기면서 턱관절 스페이스들이 달라지면서 턱관절 증후군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원인을 파악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근위 원인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원위 원인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중 소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봤는데, 근위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머리 두 개 안면 부위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어떤 제공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치아 마모라든가 교합 부종이, 예를 들어서 치아 마모가 좌우 편측이 편측 저작으로 인해서 한쪽이 더 많이 닳고 덜 닳으면 그것도 교합 부종열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마모나 교합 부종열, 그 다음에 턱괴기, 그 다음에 편측 팔베개, 편측 저작, 그 다음에 편측 보가 수면 습관, 엎드려 한쪽 얼굴 돌리고 엎드려서 자는 습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상으로 있는 건데, 교통사고라든가 권투, 그 다음에 싸움 때문에 이 주먹질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하악턱이나 얼굴 같은 것들이 타박상을 받아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외상성은 되게 급성적인 경향을 많이 띠고요. 그 앞에 것들은 약간 누적분, 생활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쌓이면서 어느 정도 쌓이다가 이제 격발 도수에 이르면 나타내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만성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먼저에도 좀 강의 드렸지만은, 턱관절의 상태, 어떤 치아의 교합 상태가 경추 쪽으로 연결되고, 경추가 또 결국은 전체 위로는 두개골 쪽, 밑으로는 전체 전신, 흉추, 요추, 골반, 하지 이렇게 해서 척추 대들보 관계가 또 연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척추 부종열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게 반대로 턱관절 증후군이라든가 안면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구분 등, 그 다음에 목의 틸트, 목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안 보면 사람이 자기가 기울어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척추 측만증이죠. 이 척추 측만증은 척추 대들보가 좌우에서 S자 측만으로 휘어졌든가 혹은 C형 측만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기둥이 대들보가 휘어지면 그 대들보를 바탕으로 경추, 흉추, 머리가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두개골도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측만증 등,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 하지골반 부종열이라든가 또 체형 부종열, 이런 등이 이제 어떤 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소인은 뭐냐면, 1과 2의 어떤 이런 베이스가, 어떤 1과 2의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심신적인 과로나 피로 누적,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심해서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오염 같은 것들, 오염이 결국은 세포에 들어가면 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어떤 화학 공해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것들 자연의 생명계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공화학물질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이 농약이니 중금속이니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 결국은 세포 기능들이 만성 염증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턱관절 증후군이나 안면비대 증후군의 어떤 가중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체력 저하나 근력 약화 등 염증 유발 갈증 요인들이 있을 때 특히 1번과 2번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뭐가 틀어지더라도 자기 감당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감당 능력이 세게 되면 좀 더 많이 틀어져도 증상들을 잘 안 나타내는데 체력이 약하든가 근력이 약하다든가 평상시에 감당 능력이 좀 적은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되게 이렇게 증상이 쉽게 격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참 많이 나오는데 턱관절 증후군을 불러들이는 자세. 이게 뭐 꼭 턱관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아시죠? 경추 이상 질환들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거기서 많이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등이 숙여서 뭘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혹은 나이가 들면서 등이 자꾸 구부러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나이가 갈수록 고개가 무게 중심에서 자꾸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의 해박적인 구조. 사실은 뭐 근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어서 이 골격 구조를 했는데 요게 이제 흔히들 턱관절 TMJ 조인트라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작게 이렇게 하악턱이 움직일 때 작게 움직일 때는 여기 자전 운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지려면은 요 앞에 이렇게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죠. 요거를 이렇게 타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 조금 더 큰 그림, 확대된 그림 보면 요게 이제 요 부위가 바로 요 부위인데 요게 이제 사악턱 턱관절 부위인데 조인트인데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크게 벌리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골이 없으면은 요거하고 그 마찰이 없어 충돌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입이 안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개구장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제 턱관절 스페이스가 좁아져서 이 디스크 연골 마모가 되게 심하게 되면 개구장애까지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약간 좁아지긴 했어도 이게 완전히 그 마모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요 디스크도 연골이 영향을 이게 좁아지면 연골 순환들이 잘 안 돼서 연골이 잘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홈이 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 활면이 좀 매끄럽질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턱을 벌리는데 뚝뚝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좌우 비대칭이 생기면서 이 관절 자체의 어떤 구조적 왜곡이 되면 여기 레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곡이 되면 그 왜곡된 어떤 구조에 의해서 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절음 자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겪었던 환자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한 중반대 여성이었는데요. 이분이 시원한 가거름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밤마다 얼음을 와작와작 씹어 먹다 보니까 이분이 이 연골이 완전히 닳아져 하도 이제 딱딱한 걸 씹다 보니까 힘을 많이 줬겠죠, 저작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골 마모가 너무 심해갖고 이제 입이 안 벌어질 정도로 개구장애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하루하루에 누적된 얼음 이렇게 씹어먹는 거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한 10년 이상을 계속해 오니까 이것도 그걸로 달아갖고 개구장애가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과 전신 자세 관계, 그리고 이제 하악 운동의 중심과 고압 구경, 치아 마모,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이거를 사실 원장님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잘 이해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상악턱이고, 요건 하악턱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악턱, 하악턱을 교환면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교환면이 반듯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무게 척추하고 두개골 정렬이 이렇게 중심에 맞으면 일단 전체 자세가 또 반듯해지고, 어깨도 이렇게 수평이 잘 맞게 되죠. 특히 여기 이렇게 교합평면을 해서 요 어깨를 딱 견갑골대라 그러고요. 여기를 골반대라 그러고, 여기를 하지 균형대라 그러는데, 요게 기준 보는 어떤 좌우 불균형의 어떤 상태를 보는 기준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턱관절이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돌아가서 이게 좁아지고 이쪽은 넓어졌죠. 이쪽은 오픈됐고 여기는 닫혔다 그러는데, 닫히게 되면서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이 되게 많이 지나가면서 특히 목 근육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뒷면 같으면 이렇게 대칭 이렇게 되면 좌측에 승모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여기에 신경이 찝히면 근육을 지배하는 그 신경이 찝히게 되면 이쪽 근육들이 단축이 되거든요.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어깨가 끌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쪽에는 길이끈도 있고 여러 가지 위에는 승모근, 속 안에는 가장 길이끈도 있고 승모근도 있고 또 광배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관된 근육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쪽이 턱관절이 좁아지게 되면 이쪽 근육근들이 이쪽보다 많이 찝히게 되면서 좀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딸려 올라가면서 체형 부정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끝까지 골반까지 끌려 올라오면 다리도 좀 짧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실제 현상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실제는 더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많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델대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더 복잡하게 표현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턱관절이 좁아지면 얼굴도 보면 여기에 턱관절 스페이스 보도는 이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좁아서 턱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좀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뒤에 승모근이라든가 뒤에 목 근육근들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서 당겨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내미턱 되면서 내미턱도 되고 거북목의 일자목도 되고 하면서 여기 경추도 이렇게 부정렬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저번에 얼핏 살짝 지나갔는데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평면을 다 교합평면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교합평면이 지나가는 바로 요 점이 경추 1, 2번 정중 환축관절, 치돌기 관절이라 그랬고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제 교합평면하고 이렇게 경추 1, 2번이 이렇게 잘 맞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입을 벌리게 되면 마치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추를 마치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지렛대가 마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뒤에 목 경추 쪽에도 영향력을 주거든요. 턱을 움직일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이 밑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 교합평면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를 많이 쓰게 되면 이가 상이하고 아랫니하고 마모가 생기면서 요 윗니하고 아랫니 요 사이 높이를 갖다 바로 이 교합 고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 많이 씹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모가 현상이 되면서 고압교균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죠? 좁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원래는 치아 교합 평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더 닳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치아가. 그러면은 이렇게 더 기준선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요게 이제 지렛대처럼 아까 지렛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요 기준에 비해서. 그러면 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쪽 뒤에를 지렛대를 이렇게 눌러주는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목 경추를 압박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요 쉬운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입을 악 다물게 되면 목 뒤에 근육들도 긴장이 되면서 결국 경추 사이가 좁아진다고 이렇게 누르는 힘이 발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입을 이렇게 벌리게 돼서 하악턱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렛대 원리처럼 이 경추를 이렇게 들어주는 경추 부분을 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견인력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되면 여기 좀 척 경추와 경추 사이에 압박됐던 게 좀 벌어지면서 오히려 벌어지면 좀 더 유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목 뒤 근육들이 긴장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조금 입을 조금 이렇게 벌리고 있어주면 그 경추의 압박력이 좀 감소가 되고 경추의 압박력이 감소가 되면 경추와 경추 사이의 틈들이 조금씩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신경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거를 어떤 그 입 악 다물게 할 때는 어느 때는 전투태세라 그러죠.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결심할 때 입 해하고 벌리고 싸우는 도전 정신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입 꽉 다물고 주먹 불끈 쥐고 싸울 전투태세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요런 모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완되고 쉬어줄 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완되는데, 특히 이 씹는 근육을 대표하는 신경이 턱관절을 갖다 다물고 열어주는 저작근이 교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3차 신경 트리제미널 널브라 그랬는데 3차 신경이라 그랬는데 그 3차 신경이 12상 뇌신경 중에서 가장 굵은 신경이 뇌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준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턱을 갖다가 움직여주고 윗니 아랫니 씹는 행위를 갖다 해주는 거. 그래서 아침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기전 중에 또 신경학적 기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때 씹지 않고 뭐 주스로 먹어도 좋지 않고 음료수로 먹으면 편하잖아요. 씹지 않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뇌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어떤 뇌를 빨리 일깨우기 위해서는 그 턱 운동을 막 해주게 되면 그 12상 뇌신경 중에서 3차 신경 어떤 루트를 통해서 뇌 활성화 좀 빨리 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고치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딱딱딱딱 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심해서 치아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법을 활용해서 이 이를 또도둑 쳐주는 활용을 해서 뇌를 각성시켜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또 그 치료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흔히들 또 이제 이 악다물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육들이 단축이 되잖아요.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악다물기가 되면서 결국은 그게 또 경추의 어떤 배열에 좁아지게 하면서 부담을 주면 결국은 또 순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돼서 간다는 거 좀 주의해서 보라고. 좀 어려운 그림이지만 이게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림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넣어봐서 기초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교합의 유형과 얼굴 및 전신 자세의 관계. 흔히들 이제 교합이 세 가지로 종류로 나누는데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상치아를 하고 하치아를 이렇게 거의 뭐 크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상치아가 크고 하치아는 적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옥니라 그러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요거는 또 상치아 악궁이라 그러죠. 상치아 악궁은 작고 오히려 하치아 악궁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형성된 건 다 부정교합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정상교합인 상태거든요. 정상교합이다 보면 결국은 교합평면하고 만나는 이제 경추 1, 2번 여기가 또 정렬이 잘 맞추게 됨으로 인해서 전신이 반듯하게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흔히 뻐드렁니라 그러죠. 상악궁이 하악궁보다 좀 크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흔히들 요거를 정상교합을 뭐라 그러냐면 클래스 1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상악궁이 크고 하악궁이 작은 형태. 요것도 상악궁이 크고 하악궁이 작은 형태인데 요거는 뻐드렁니처럼 나간 뻐드렁니고 요거는 이 윗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옥니라 그러죠, 흔히들. 그렇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는 뭐냐면
상악궁이 상악궁보다는 하악궁이 작은 클래스 2의 어떤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상악궁보다 하악궁이 이렇게 큰 합죽, 흔히들 말하는 우리 합죽이라 그러죠. 요거를 클래스 3라 그럽니다. 교합의 어떤 분류를 할 때는. 그래서, 클래스 1 같이 정상 때는 자세가 반듯해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 2처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그림은, 아래와 같이 이제 하악궁이 되게 크잖아요. 하악궁이 크다 보니까 고개 없어 약간 뒤로, 약간 체형이 뒤로 제껴진 자세가 되고, 턱이 앞으로 내민, 아래 턱이 이렇게 내민 자세가 됐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뭐냐면, 요쪽은 교합이, 여기 또 교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상악궁과 하악궁이 이렇게 똑같이 폭이 거의 비슷한 거를 정상의 어떤 상태인데, 그거를 클래스 1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편측 저장을 통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쪽이 더 마모가 올 수가 있겠죠. 치아가. 아니면 뭐, 치아가 빠진다든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많이 닳게 되면, 요 옆에, 요거는 정상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냐, 요쪽 모습이 많이 닳게 되면, 요 턱관절이 요쪽 스페이스가 좁아지게 됐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좁아지고, 이쪽은 길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네, 그런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3도, 요 클래스 2는 뭐냐면 세턱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 반대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음에 지금 요거 클래스 3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패턴으로 가서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달게 되면 요쪽이 좁아지면서 얼굴이 이쪽도 좁아지고 저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아지면 몸이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게 되죠. 턱도 이렇게 붙게 되겠고 클래스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위턱 상악궁이 좁고 하악궁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면 요렇게 하면 요거를 뭐냐면 어떤 교합 압력이 받는 방향을 요렇게 되는데 그럴 때 전단 씹는 단면도는 그림이 어떻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하고 이 그림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다시 고칠까 하다가 이 그림을 내가 다시 이렇게 표현할 그게 없어갖고 말았는데 이래서 치아가 이제 상하게 이렇게 악궁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씹는 힘의 방향은 그거하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게 뭐냐면 어떤 마찰력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씹을 때 힘이 그런 방향일 때 가장 그렇게 힘을 받는다는 뜻인데 요렇게 요 구조로 기본적으로 악궁이 여긴 넓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 상치하고 하치하고 연결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씹었을 때 그 단면 마찰력이 힘을 받는 거는 방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거는 정상인데 아까도 여기처럼 여기가 좀 많이 달게 되면 이가 이렇게 더 좁아지게 요 사이가 좁아지면서 얼굴이 더 기울어지겠죠. 여기는 스페이스가 좁아지고 이쪽은 그대로 넓어지는데 근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이쪽 근육들이 저작근도 그렇고 뭐 경추 근육도 그렇고 좁아지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거든요. 끌고 가게 되면 요 경계면이 이렇게 되면 요 사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러면 더 심하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3mm, 얘도 3mm 닳고 얘도 3mm 닳았다 그러면 얘는 3mm, 이쪽이 3mm 단 만큼이 이쪽 얼굴이 짧아지는데 얘가 3mm 닳으면 얘는 4, 5mm 더 작아져요. 왜냐면 이 구조상 그렇게 돼. 얘들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 경계 미끄럼처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더 이렇게 되면서 이 사이가 더 붙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마모 T를 더 빨리, 더 크게 세게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클래스 2인데,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상악군이 넓고 하악군이 좁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그 일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얘하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씹는 단면, 어떤 그 절단면을 갖다가, 절단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하고 바로 수직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직선이 이렇게 되고, 또 요거에 대한 수직선이 이렇게 경사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정상, 그래도 어쨌든 그 상하궁과 하하궁 차이는 있지만, 좌우 대칭일 때는 얼굴이 비대칭이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더 마모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 마모가 되는 쪽에는 신경을, 그쪽 근육군들한테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흥분이 되고 자극이 가면서 근육들을 단축을 시키거든요. 그럼 단축시키면 이 턱, 아래턱이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상하도 좁아서 붙지만 또 좌우 회전이라는 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물린 쪽으로 또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게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요 마모면이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렇게 끌려올수록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이 마모가 되면 원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돌아가면 얘 하악턱이 회전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근데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오히려 더 이게 당기는 힘이 더 세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이쪽이 마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나 얘일 때는 이렇게 붙었는데 오히려 더 벌려지는, 이렇게 밀어지면서 벌려지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쪽이 마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굴이 이쪽이 길어지게 되고, 반대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얘가 주저앉잖아요. 그죠? 주저앉으면 오히려 얘가 좁아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마모된 반대쪽의 얼굴이 짧아지고 이쪽 오히려 마모된 쪽이 더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는 현상. 그래서 요 클래스2는 좀 독특한 어떤 패턴을 갖다 형성한다는 거. 이게 정말 되게 이제 정교한 얘기인데, 요것만 이렇게 한번 좀 특별하다는 거 특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 같은 경우 정상교합이나 혹은 이게 부정교합, 합주기 교합은 다른 일반적으로 치아가 마모가 다른 쪽으로 얼굴하고 턱하고 이렇게 붙어버려서 이쪽이 짧아지는데, 이 클래스 2는 독특하게 여기가 더 잘 달아서 붙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구조관계 때문에 이쪽이 더 벌어지게 되고 상대 덜 다른 쪽이 오히려 얼굴이 짧아진다는 거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TMJ 신드롬도 얘나 얘는 치아가 많이 다른 쪽에서 되게 동측 증상을 나타내는데, 얘는 반대로 치아가 다른 반대쪽으로 그 TMJ 신드롬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거 되게 정교한 전문적인 내용인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 네. 조금 어렵지만 교합의 유형과 그 다음에 안면 및 전신 자세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 번에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으시니까 동영상 몇 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또 제가 얘기했던 이 무슨 내용인지 또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안면골 및 턱관절, 그다음 턱관절 교정 치료와 효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어떻게 교정하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턱관절이라는 어떤 관계는 경추하고에도 관계가 있고 교합과의 관계, 이게 삼자 구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도출이 된다는 거 조금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턱관절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경추 교정하고 직결되고요. 경추 교정을 한다는 얘기는 또 교합 얘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안면골 및 턱관절 교정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증후군이나 안면 비대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직접적인 두 개 안면골 교정과 턱관절 교정 및 경추 교정이 필수이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필수적으로 특히 경추 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 경추 교정, 우리가 턱관절 교정이라든가 두개 안면결 교정을 직접 이렇게 뼈를 맞추는 고유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될 부분이 바로 경추 교정이에요. 왜냐면 그 두개골하고 턱관절을 쌓고 있는 얼굴 부부에 분포하는 근육군들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신경들이 전부 경추 그 에서 나오는 신경들에 의해서 또 경추에 분포하는 근육군들이 얘네들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경추 교정을 먼저 선행을 하면서 두개골을 움직여 봐야지 두개골도 잘 움직여지고, 또 역시 턱관절의 좌우 밸런스도 턱과 하악턱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추 교정이 제일 필수라는 거, 특히 경추 1번 교정이 되게 필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아무래도 또 교합하고도 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합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치과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놔두고 경추 교정이라든가 그 두개골 교정만 갖고는 조금 또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어느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치과 치료하고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치과 안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개골 턱관절 교정 치료 효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그 경추 교정하고 두개 안면교 교정, 턱관절 교정을 정교하게 잘 맞춰주게 되면요, 첫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불량 자세 개선도 돼요. 그래서 새우등이라든가 부분등이겠죠, 새우등이.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과 그 다음에 뭐 그 요추 후만증도 여러 가지 전만증, 과전만증 했던 망고기상들. 그러니까 측만증은 어떤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 척추 후만증과 망고기상이라는 게 이거는 전후의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풀어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신경계 조화를 또 이렇게 이루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기증이나 심신부조증이라든가 자율신경계 실조증과 같은 이런 현기증, 심장병, 불안감, 그 다음에 수족냉증, 상지감 이런 것들을 다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혈압, 천식 등 고혈압, 청식, 그 다음에 이제 뇌기능하고 관계된 거죠. 뇌기능이 떨어지면 뭐 등교거부증,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족다한증, 뭐 이런 것도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관계, 뇌활성관계, 이런 관계들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통 등의 진통효과. 두통에 제가 이렇게 경추 교정했을 때 제일 확실한 교정 중에 하나는 두통효과. 어떤 두통이든 뇌 종양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지 않은 두통 외에도 중풍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거나 그 뇌신경 손상이 완전히 그냥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 계통, 그런 것 등을 빼놓고는 그 교정, 특히 경추 교정을 통한 진통, 두통, 신경통, 무슨 편두통 이런 것들의 지압 효과는 정말 그 어떤 타이레놀, 진통제, 뭐 두통 이런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탁월하게 조정하기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명확한 덕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요 류마티스도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뇌에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조절하는 시스템이 조절 중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 얘네들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신 혈행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추의 안정. 그래서 경추를 안정시키다 보면 뭐 목뒤 통증, 결림, 그 다음에 아까 경추 그 중압감 같은 거, 압박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추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들 많이 나가죠. 이런 증상들도 다 개선이 쉽게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기능의 향상. 그래서 모든 운동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 뭐 이건 뭐 부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냐면 모든 운동 조절은 결국 대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뇌 기능이 개선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뇌혈액 순환 개선. 그래서 간질이라든가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오는 뇌 퇴행성 질환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뭐 간질, 파킨슨병, 치매, 건망증, 불면증도 뇌 전체의 어떤 대뇌 중추 신경 질환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고육 교합의 개선. 왜냐면
그 교합도 이제 아무래도 그 두개골 안면 비트신 얼굴 반듯하게 맞춰주고 턱관절 스페이스 바르게 바로 잡아주고 또 경추를 조정해주게 되면 교합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치과하고 꼭 협조할 특수한 케이스 몇 케이스 외에는 정말 이 두 개 안면골 교정과 턱관절 교정, 그다음에 경추 교정만 갖고도 거의 한 80% 이상 개선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예, 그렇다는 거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바른 척추는 건강과 행복의 대들보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뭐든지 기본이 서야 하나의 그 나라 한 나라도 기본이 서야 뭐 나라가 잘 되듯이 어떤 기본이 서야지 인체가 살아서 건강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른 척추는 인체 건강과 행복의 대들보고 또 기본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본이 서야 인체도 산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